최근 전반적인 집값 하락폭 둔화, 여기에 강남권 집값이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면서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개발 호재 등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여러 이슈가 있는데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싶은데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최근 가격 하락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재건축 현장들이 조금 상승 기조로 좀 변화했습니다. 네. 변화해가지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제 전체 25개구 중에 그 강남 송파하고 뭐 사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용산 정도가 이제 좀 또 강북구 쪽 이런 데가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평균의 어떤 하락폭의 둔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주째 지금 재건축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하락폭이 0.01%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 하락폭이 둔화된 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한 10년 동안 2009년부터 10년 동안의 어떤 평균 거래량이 평년 1월에서 5월까지의 거래량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보통 한 뭐 2천에서 뭐 한 4개 강남 4구를 합치면 한 6,000호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0개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서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이죠. 6월달에 서울만 5천 세대고 경기 수도권에 한 2만 7천 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하방 압력 요인들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과연 둔화폭이 상승세로 추세 전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교수님 추가로 짧게 또 여쭤볼게요. 이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희소성이죠. 아. 우리가 재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이 많이 나오질 못하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희소성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에 좀 가깝지 않나 좀 그렇게 보습니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뭐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술적 반등의 일시적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 토론에 곧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양호 교수와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또 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근데 경기, 물가, 투자, 소비, 고용, 뭐 수출까지 다 지금 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죠. 금리 인하는 뭐 어떻지 부동산이 기업 리스크보다는 이제 부동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봐지고요. 강남에 살아서 아는데요. 금리 인하하고 강남 집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보여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환율이 박스권에서 위에 지금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하고 집값은 항상 반대로 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는데 집값이 좀 오는 부분들이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하락은 없다. 아. 그러한 지지 기반이 확립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뭐 정확히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 9.13 대책 약발이 끝났다.
아, 약발이 네. 끝났다. 지금 그게 종합 선물 세트였거든요. 네.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벌써 9월 달에서 벌써 이제 8개월째 돼 가는데 그 잘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9월 13일 날 0.5% 정도의 주택 상승률을 갖고 있던 것이 네. 쭉 빠지기 시작해서 올해 1월 7일 날 뭐 바닥을 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0.2까지 마이너스 0.2까지 갔다가 그게 지금 올라오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한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요. 재건축은 0.11% 오르고 일반 주택은 또 마이너스예요. 네. 그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게 확산되는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특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상승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뭐 맞는 것 맞다. 같은데요. 조금 더 원인은 깊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이 9.13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 선언이라보다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강남이 이렇게 좀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 되는데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를 하고 12월에 착공한다고 기사가 네. 뜨면 거의 뭐 폭등하고 난리가 나야 돼요, 시장이. 근데 지금 단순히 0.0%, 이 두 팩트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 주신 경제의 어떤 글로벌 상황도 그렇게 호전적인 좋은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온 부동산의 호재, 대형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둔화 수준이라 그친다는 거예요. 거기다 거래량도 수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게 원인의 팩트를 정확히 뭘까? 그건 그죠.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자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다 차단시켜 놨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선에서 머무는 것이지 제가 볼 때 만약에 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지금 전매금지라든지 조합원 진입 양도가 다 풀려 있다. 대출금리 풀려 있다면 지금 난리 났겠죠. 폭등의 폭등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9.13 대책을 던진 내용들이 시장에 먹혀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기지개라는 표현에서 그친다. 좀 저는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기지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남권 얘기 앞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고점에서 네. 많이 내려왔다가 말씀 주신 대로 9.13 대책의 어떤 효과가 조금 먹었다가 한두 달 전이죠. 한두 달 전부터 살살 네. 피해 올랐는데 조금씩 뭐 둔화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떴음에도 상승을 많이 바꾸지 못하고 미미하거든요. 거래량 수반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강남의 재건축의 일부 단지들에 대해서만 형성이 됐지 말씀처럼 나머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서는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하락입니다. 결론은. 기지개를 피고 둔환됐지만 하락이 반전되지 않았다. 여기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그래도 실제로 지금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폭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요. 그러게 뭐 음마라든가 저기 한보, 미도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뭐 사실은 뭐 3, 4억씩 떨어졌던 게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데 거기가 아까 우리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 삼성역 통개발하고 예. 굉장히 가깝기 네, 네. 때문에 네. 특정 지역은 좀 그런 영향들을 좀 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사실 지금 몇 가지 요인이 지금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유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겁을 줬는데 이거를 열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걱정되는 건요. 이제 신도시라든가 GTX 이런데 보상금 나가잖아요. 네. 지금만 해도 지금 1,100조에서 1,200조가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동성이 더해지면 지금 뭐 주식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럼 갈 곳은 데가. 부동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에서 하는 게 삼성역 그 통계발하고 이제 엮여지면 이것이 뭐 사실 뭐 촉진제 역할을 해서 분명히 촉발할 수 있는 이제 여건들이 가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깜짝 놀래갖고 지금 굉장히 대응을 하는데 강남이 움직이면은 네. 뭐 우리가 이 수식으로 보면은 다 같이 영향을 같이 받아서 또. 움직이는 거에 네. 재현 아니겠느냐는데 아직도 그런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힘들은 아직 형성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갈 수밖에 관습. 없는데 정부에서 네. 다 차단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 기사에도 보셨겠지만 뭐 1인 법인, 그 양도세나 어떤 이런 정부의 정책을 피하기 위한 어떤 합법적인데 편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합법적이죠. 그래서 네. 법인화 시켜서 일가구 2주택을 좀 면하는 어떤 그 세미나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데서 이게 좀 반등의 어떤 곡선과 지지 곡선을 유지한다라면 다행인데 반등의 폭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뭐 바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뜨자마자 뭐 이현호 수석 부원내 대표인가요? 바로 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김현미 장관도 또 며칠 전에 또 얘기하고 이거는 뭐 근데 사실 내놓을 카드가 지금 거의 다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 뭐 발표는 했지만 활용 안 한 게 있잖아요. 사법 경찰, 뭐 세무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이면 사실 투자 심리가 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총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사리 강남의 반등을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정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모니터하면서 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 꿈틀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지금 꼭 집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3기 신도시 발표가 시장의 불확실성만 없애준 꼴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3기 신도시 하니까 네. 이제 집값을 잡고 네. 또 지역 주민들 플랜카드 환영한다는 플랜카드 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근데 플랜카드가 바뀌었죠. 네. 반대한다고. 네, 그렇죠. 그걸 뭐 고양 일산이나 뭐 저기 남양주의 그 왕숙 지역 거기 보면 대목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뭐 눈치 빠른 시장에서 벌써 알았죠. 아 이거 서울 시내 공급이 아니구나. 아, 서울시 외곽에다 공급하는구나. 이건 뭐 강남하고는 뭐 전혀 약발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시민의 환영과 집값 안정 두 개를 네. 노렸는데 두 개 다 지금 둘 다. 무산이 바뀌었다.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뭐 굉장히 또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 대책까지 다 내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강남에나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서울의 직접적인 공급에 어떤 이 변화가 없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시장에서의 경고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 이제 주택 입주량, 입주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강남 4구에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계속 하락입니다. 재건축이 기지개를 펴도 하락이고 계속 하락세를 유지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역대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 한 8번 정도 있는데 물론 그때 매매가가 오른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유지를 된다는 것은 매매가 오를 힘, 여력,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 주신 글로벌 상황과 정부의 의지와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도 지금 정부에서 안 던질 걸 던졌죠. 왜냐하면 원래는 공급 계획이 없었어요. 네. 없었다가 공급 계획이 빠진 잘못된 대책이다라고 전문가들과 뭐 반대 쪽에서 하도 하니까 네. 우여곡절 끝에 고민하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네. 입장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인구 감소나 이런 여러 가지 아, 요인으로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네. 정치적 공세를 받다 보니까 그걸 던졌어요. 던지니까 또 뭐 강남만 하냐 뭐 이런 난리가 또 났어요. 네. 던져놨으니 그걸 걷어들일 수도 없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처럼. 그러니까 이건 가긴 갑니다. 그렇다면 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3년, 4년 뒤를 봐야겠죠.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네요. 그렇다면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권에 대한 집값에는 분명히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통은 그러면은 좋아지는데 강남에는 영향. 근데 원래 목표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거 아니었나요? 일단 자연스럽죠. 이게 역 버블 현상인데요. 네. 강북에 있던 분이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 자족 신도시가. 네. 근데 바로 옆이야. 출퇴근하는데 5분 차이야. 그럼 이리로 넘어가죠. 강남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집이 더 좋은데 더 싸고 여유자금까지 챙겨. 그럼 이리로 넘어가. 이렇게 좀 분산 효과가 역으로 나옵니다.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있는가. 네. 그리고 사셨다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강남의 가치 어떤 브랜드의 상품화된 것에 가치 어떤 의존적인 가치를 많이 느끼잖아요. 실제 집이 그렇게 뭐 다른 데도 다 잘 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민 의식이나 어떤 소비자 라이프가 바뀌다 보면 제가 볼 때 5년 정도만 지나면 이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해서 네. 지금은 당장은 3기 신도시나 역풍을 맞고 있는데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전체 시장에는 좀 안정이 되겠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답이세요. 네. 3년 내지 5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집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해야 네. 이게 영향이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이게 3기 신도시가 전혀
생각했던 정책적 영향력이 없고요. 아. 일단은 강남권에 대한 지금 영향이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강남권에서 가깝다는 남양주 왕숙에 지금 뭐 토지 수용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생각을 좀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4, 5년 후에 봤을 때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아파트 값에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렇다면 궁금한 건 지금 당장이에요. 예, 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맞습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릴게요. 네. 거래량이 좀 늘어나 준다라면 어떤 수요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유동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이제 우리가 뭐 작전 세력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부동산에 네. 교란 세력이 있다라고 저 국토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지금 1인 법인화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다시 쬐다라면 또 다시 또 투자할 길이 막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말씀 주신 뭐 한 몇 달 동안 먹혔다. 그 먹힌 것이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1인 법인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투자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정부가 모니터를 하고 있겠죠. 그걸 만약에 또 제어를 들어간다면 또 투자 길이 막혀. 문제는 뭐냐면 막기만 하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동 자금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환원하거나 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서 자본시장에 맞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빼먹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교수님이 이렇게 좀 정부에도 좀 잘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교수님은 생각해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아니, 저 홍남기 부총리한테 물어볼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제 네. 뭐 친한 부동산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네. 진짜 뭐 현장에서 보는 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큰 얘기는 모르겠고 금 매물들은 다 소진이 됐답니다. 아, 금매물은 그래서 소진이 됐다. 금매물이라는 건 좀 싸게 나온 건데 네. 그게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다 소진이 돼서 사실적으로 꿈틀꿈틀한 거는 4월 달부터 좀 꿈틀꿈틀했다는 얘기들을 이미 4월에.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다면 진짜로 이 반전의 그런 어떤 매수 세력이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아.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한 교수님과 저하고 뭐 100%, 200% 동의하는 게 시중에 있는 유동 자금을 어떤 식으로 끄는 거지. 네. 뭐 이거 여기 세운다 저기 세운다 안 속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왜냐하면 김의겸 대변인 봤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뭐 다주택자 네. 봤죠. 네. 아니 국토교통부에 1급 이상이 7명인데요. 다주택자가 2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요. 강남에 사세요. 그런 걸로 보면은 참 뭐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강남이 좋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강남 얘기하시니까 이제 강남 재건축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강남 재건축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뜻은 결국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 맞나요, 최 교수님? 그렇죠. 뭐 맞는데 사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요 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형성되는 그런 가격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제 공급적으로 막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사실 지금 뭐 2년 동안에 재건축 나온 건 네 건밖에 안 됩니다. 네. 몇백 건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 공급을 뭐 더욱더 막아서 이 수요를 또 억제하는 부분들 계속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먹힐지. 근데요, 뭐 저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강남 삼성동 통개발 이런 것도 내줬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좀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 모양새를 갖추는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용산병원 부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당역에 지금 복합항생센터 하는 거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로 크게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보는 그러한 조금 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박원순 시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궁금한 건 정부 여당의 움직임인데 한 교수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던질 거 많이 던졌고요. 네. 그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개 네. 안 남았고 그것의 효과보다는 현재 던졌던 내용들을 얼마나 뭐 제가 아까 사박평 철가 말씀드렸지만
던졌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해하느냐만 해도 일단 유지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희소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뭐 재건축 관해서 이런 정책보다는 어떤 이제 좀 이상한 어떤 패턴이죠. 막 불지펴쳤다가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이게 정치 노선에 좀 연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여당의 움직임이 정시하고 좀 깊이 관계 있을 겁니다. 네. 결론은 뭐냐? 총선을 대비해서 정책을 바꿀 것이냐? 못 네. 바꾸죠. 네. 못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죠. 계속 취하고 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건축을 용적률을 많이 줘서 빨리빨리 주면 공급이 느는 신호를 주면 조금 조정 기능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이어지니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막 확실한 투자 뭐 이런 뭐 장밋빛보다는 이 어떤 총선의 결과도 또 네. 비추가 주목되고 이런 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 교수님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력한 거 다 했잖아요. 대출 네. 규제, 세금 인상 뭐 등등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제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시장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네. 뭐 세금 뭐 등등인데 그러면 뭐 사실 정치 일정하고 따져서는 큰 뭐 재미가 없겠죠.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뭐 총선이 좀 팩트가 됩니다. 네. 지금 재건축 연한을 갖다 40년, 30년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안전진단에서 지자체에서 마음 먹고 구조안전진단을 강화하면 10년이 가도 통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원 노선을 갖다 좀 지금 이제 여당 쪽에 지금 지자체장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규제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 공급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 어렵게 발표했는데 또 역풍 맞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말씀드리면 약간 열심히는 하는데 자가당착인 모습을 보수 언론과 교란 세력과 실제 상황들이 다 겹쳐지면서 네. 지금 정부가 좀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이게 안정돼야 되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거는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강력하게 들어가고 주택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틀면 분양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하면 또 공급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연말 전에 아마 반등기가 있으면 제가 볼 때 가을 정도에 추석 전에 또 하나 또 뭘 전혀 생각지 못한 강력한 걸 만들어서라도 던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심하시면 안 되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꿈틀거리는 집값과 관련해서 오늘 최양호 교수 그리고 한문도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